지난 수십 년간 국가 힘의 원천이었던 자원과 군사력. 이제 그 힘의 원천은 AI, 양자, 반도체 등과 연계한 미래 첨단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인간의 새로운 진화를 이끄는 AI, 100여 년간 축적된 역사를 딛고 비상하는 양자기술. 이 둘의 접목은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류는 새로운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 미래 에너지원 확보, 인류를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우주기술까지. 우리는 오늘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AI 양자기술을 통한 우주 방위 산업과 에너지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전략을 논의한다. 스트롱 코리아 포럼,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네,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5를 찾아주신 내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 아침부터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 포럼의 주제는요, 바로 트럼프 정부 2기의 과학기술, 트럼프 사이언스, AI와 양자기술로 에너지, 우주 밸류업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트럼프 정부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방위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소형 모듈 원전, AI 기반 우주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또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양자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 및 우주 산업의 변화를 함께 조망해 보고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관련 산업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또 연사와 토론자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귀한 인사이트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5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의 주최 기관인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사장님이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정호 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정호입니다.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5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트롱 코리아 포럼이 올해로 13번째를 맞았습니다. 오랜 기간 포럼을 아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오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포럼 주관을 맡아주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대통령 비서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님과 포럼 연사로 참석해주신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트럼프 사이언스 AI와 양자기술로 에너지 우주 밸류업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루게 될 AI와 양자 기술은 에너지 및 우주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AI와 양자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및 우주 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AI 기반 우주 탐사 기술 확보 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라저 티그 전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 전략기획국장님과 이정웅 대한민국 육군 초대 미사일 전략사령관님, 그리고 댄 브루옙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님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통합 양자회사 퀀티넘 재팬의 수야 케케 대표님과 우주 방산 컨설팅 분야의 세계적 기업 노바스페이스의 파콤 레비용 대표님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신기술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큐에라 컴퓨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주요 기업과 대학, 연구단체들도 우주에너지,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을 찾아주신 모든 분이 각 세션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사명을 갖고 포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또 뜻깊은 말씀 전해주신 김정호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은 많은 과제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협력이란 키워드를 또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협력을 통해서 오늘 특히나 이 포럼이 또 귀중한 첫걸음이 되는 그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기를 저 또한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 주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장관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우리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5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이규현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 수석님과 발표와 토론을 위해 자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특히 먼 길을 와주신 해외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 스트롱 코리아 캠페인을 펼쳐오신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이번 포럼을 주관해 주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OSTP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에게 미국 혁신의 황금기를 열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인공지능, 양자, 원자력 등 핵심 신흥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 연구자의 획기적 발견을 지원할 과학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과학적 진보를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계할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이 자국 중심의 기술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절박함,
과학기술로 국가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도전은 중국의 부상일 것입니다. 최근 네이처 인덱스 2025 순위에서 중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요국들의 사활을 걸고 있는 AI와 양자기술은 자체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전력 수요와 발전량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고, 양자기술은 AI 드론, 센서와 결합해 미래 경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AI 대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AI 컴퓨팅 인프라와 최고 인재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R&D 지원을 강화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양자 핵심 기술과 제품의 국산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양자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AI와 양자 기술이 우주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는 AI, 양자 기술을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R&D 예산 6.4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GPU 1만 장 확충과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1.9조 원 규모의 AI 분야 1차 추경을 확보하였고, 곧 시행될 2차 추경에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어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예산 1.8조 원을 더하면 약 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AI 분야에 올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국제 질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격차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 대학과 연구기관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투자가 하나로 결합할 때 산업의 혁신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도 오늘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주신 의견을 정책에 담아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방금 이야기 주셨듯이 앞으로 미래 그리고 경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AI와 양자 기술의 관련 정책들이 또 협력을 통해 의미 있게 펼쳐질 수 있는 그 미래를 함께 또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바쁘신 일정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대통령님의 축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통령님의 축사는 이규현 홍보소통수석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규현 수석님을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논의의 산실이죠.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5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트럼프 사이언스, AI, 양자기술, 또 에너지, 우주산업 밸류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모방의 능력만으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초과학기술 문명의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 걸음만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산업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 또 첨단 산업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우리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18세기 산업혁명과 20세기 IT혁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새로운 산업 인공지능이 다른 산업과 결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봅니다. AI를 에너지와 우주산업, 양자시술 이런 여러 산업들과 같이 결합된다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밸류업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매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대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대통령 이재명. 네, 축사를 보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드리며 또 대독해주신 이규현 수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포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 트럼피언스 우주와 방위 산업을 주제로 우주 기술이 외교 안보 전략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함께 조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미국 우주군 창설의 주역이자 군과 민간 우주 산업의 혁신을 이끈 로저티그 전 미국 공군 우주사령부 전략기획 국장님과 한국형 삼축 방어 체계를 완성한 이정웅 대한민국 육군 초대 미사일 전략 사령관께서 강연과 또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두 분을 바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웅 초대 사령관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웅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엘라나 노바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회사에서 특별히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우리 로저 티거께서 첫 번째 강연으로 현재 미국의 우주 동향과 우주군, 우주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약 20분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Would you go first?
Well,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s such a pleasure to be here. I'd first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Strong Korea Forum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today and for hosting such a valuable and significant event. It is a privilege to be here among such distinguished group of government officials, industry leaders,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As I begin, it's important to state that with over 30 years of experience in uniformed service, I have deep understanding of U.S. space capabilities, and I need to clarify that I no longer repres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views that I'm about to share are my own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official U.S. policy. There we go. In today's interconnected world, space capabilities and security cooperation have become essential pillars of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Over the past few decades, both established and emerging space technologies have increasingly facilitated the achievement of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economic development goals, and those of our friends and allies. Indeed, space capabilities are integral to the American society and the American way of war. The freedom to operate in, from, and through space at one's discretion is a crucial prerequisite for the free world to gain the benefits of global security and robust economies that space capabilities provide, and many nations are now recognizing this. This promising outlook arises at an unprecedented moment in history when space capabilities can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populations worldwide. Unfortunately, it fac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as it is vulnerable to a swiftly growing threat from adversaries and malicious actors who seek to exploit these capabilities for their own purposes. Whether due to intentional attacks or reckless behavior, a conflict in space could have devastating impacts, likely resulting in domain contamination and rendering it unusable for decades. So as we gather at this forum today, we must unite with conviction and a strong shared belief that now is the time for allied nations and commercial partners to work together on solutions and partnerships for space security that ultimately promote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sovereign nations. Traditionally, space has been reserved for wealthy nations and individuals. However, a growing commercial space economy is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allied governments to access space capabilities,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develop and deploy their own systems. The United States is at the forefront of adjusting its sovereign space capabilitie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commercial market. To achieve this, innovative strategies are being developed to prioritize national security, economic interests, while also aligning commercial aims with defense needs. Now, our international partners, especially those who share and uphold democratic ideals and values, increasingly recognize that space capabilities enhance and suppor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Many space technologies are inherently dual use, meaning that they can serve both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urposes once deployed in orbit. Let me start with a few basic examples of space's importance to national security. Space capabilities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ground forces, naval vessels, and aircraft. Satellites provid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ervices that monitor the movements of adversarial forc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weapons systems that pose threats to the safety of our communities. The GPS system, or Global Positioning System, provides essential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for coordinating military operations
and achieving desired outcomes. It also provides precise targeting information to ensure that civilians are not harmed during potential military strikes. However, these same technologies also play a vital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world's population. The space capabilities that enable military force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lso facilitate the transmission of news and information essential for a healthy democratic society. This includes sharing important updates, such as the latest election results, as well as entertaining people with movies and sporting events. Satellite constellations that provid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ervices to monitor the movements of adversarial forces can also detect impending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tsunamis, and wildfires. This early warning capability enables rescue and disaster response teams to initiate action plans and deploy the necessary resources, ultimately minimizing the devastating impacts that natural disasters often bring, while saving countless lives. The same GPS signal that coordinates military movements also supports global supply chain activities and banking transactions, which are crucial for all economic worldwide. It's also likely that that same GPS signal helped a few of you arrive safely at the conference this morning. In short,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space are significant and cannot be overstated. Space has created and will continue to create jobs through new industries, particularly in the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math, or STEM-related fields. The space industry relies on a diverse range of specialists in aerospace, electric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as well as computer science. Furthermore, the sector needs traditional manufacturing jobs that are crucial for making space accessible, including technicians, mechanics, electricians, and welders, among others. Indeed, intellectual and manual labor are integral to the space industry, providing a robust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thereb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communities worldwide. This summary only scratches the surface of some of the immense value that space capabilities provide humanity, and the future looks increasingly bright. The World Economic Forum projects that the global space economy will reach $1.8 trillion in value by 2035. But while this framework is encouraging, we cannot assume that space capabilities will always be accessible. As I've stated, malicious actors and adversaries are quickly developing and demonstrating offensive space capabilities that jeopardize the use of space for the common good. This reality underscores the collective imperative to safeguard these capabilities, their inherent dual-use nature, and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implications that they hold.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 was established on December 20th, 2019, marking the creation of the first new branch of the U.S. Armed Services in 73 years. Its establishment arose from widespread recognition that space is a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With the growing threat posed by near-peer competitors in space, it became clear that a military service dedicated exclusively to achieving space superiority was absolutely essential.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released a series of strategy documents outlining the role of space in military operations. An underlying theme is clearly present in each of these strategie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Department of Defense's Space Doctrine
all acknowledge the crucial role that international and commercial partners play in achieving national security space objectives,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collabo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to sustain the benefits of space that space offers. Let me summarize a few of these key points from each of these documents. Th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ote, building and maintaining partnerships and coalitions to amplify our collective capacity to deter aggression and address shared challenges, unquote. It specifically commits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norms of responsible behavior and partner with nations to maintain the benefits of space.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reinforces this further by stating that the department will deepen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to increase resilience in space, jointly develop capabilities, and promote responsible behaviors. It recognizes space as one of 5 operational domains and emphasizes that success in space relies on collective deterrence and burden sharing with like-minded nations. The DoD's space strategy document embodies these same sentiments by outlining 3 strategic objectiv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partnerships through combined operations, promoting norms of behavior, and ensuring integrated deterrence. This isn't just rhetoric. It's operationalized through efforts like the Combined Space Operations Initiative, where nations share intelligence, conduct joint exercises, and align policies, all working together to ensure collective security in space. Encouragingly, just this week, the U.S. Space Force released its International Partnership Strategy, which will establish a framework for encouraging international partners to integrate space capabilities into a broader coalition that addresses space-related imperative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success of these strategies and initiatives is the growth of the commercial space market. Last year,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 released a commercial space strategy to capitalize on opportunities that leverage innovative commercial space solutions for strategic purposes. This strategic document supports the previously stated imperative i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ust tap into the spirit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commercial competition to maintain a competitive space advantage. It was again further reiterat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s Commercial Space Integration Strategy, also released last year. This strategy aims to integrate commercial space solutions to strengthen and enhance capabilities through hybrid national security space architectures. All of these documents confirm that the Department of Defense intends to collaborate with and leverage contributions and capabilities of commercial space capabilities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space objectives. The involvement of these companies is also an important component of U.S. defense strategies and space policy frameworks. Perhaps the strongest and most visible example of commercial and sovereign space capabilities being leveraged together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is the recently announced initiative, the Golden Dome for America. And while it'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ideation and development, America's Golden Dome aims to create a hybrid, multi-domain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homeland. This project is both ambitious and necessary. It intends to leverage a combination of space-based sensors, ground-based interceptors, and advanced command and control networks to detect, track, and neutralize various incoming missile threats. While established sovereign and commercial capabilities will provide the initial foundation for the Golden Dome's development,
This program will undoubtedly require the creation and deployment of innovative, next-generation technologies across every operational domain.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at role, if any, emerging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and quantum technologies might play, there is still strong belief that the U.S. defense industry is well equipped to deliver cutting-edge solutions that will be needed to turn this missile defense shield into reality. This approach to integrating a commercial space providers with sovereign capabilities as important contributors to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provides an outstanding example for international partners and allies. They can look to this as a guide while developing their own strategy documents for the space domain. Furthermore, due to the rapidly growing commercial space market in the United States, foster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esents exciting opportunities to leverage these commercial space capabilities. This acces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upporting the Republic of Korea's immediat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objectives. It may seem obvious, but it's important to reiterate that access to space capabilities still remains very expensive and can in some cases be cost prohibitive. However, the same economic principles of free market capitalism indicate that the costs will continue to decrease as technologies advance and innovation accelerates. Take, for example, the commercial launch market. The emergence of commercial competition in space launches, along with advancements such as reusable rocket technology, suggests that the cost of placing a satellite in orbit is not as high as it once was. This isn't to say that paying for this service is inexpensive, but rather, particularly with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ride sharing on these reusable rockets, the cost of the launch service is much more affordable today than it ever has been before. The commercial launch market has continued to mature, and increased competition has driven prices significantly lower, facilitating the emergence of the broader commercial space market. This can serve as a critical stepping stone for governments to actively leverage commercial launch and space capabilities while developing and deploying their own sovereign solutions. We are excited to se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well on its way. Kore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developing sovereign space capabilities, starting with a groundbreaking effort to build the Naro Space Center in 2003. This spaceport establishes the foundation for Korea's recent achievements with its launch vehicle Nuri, which successfully demonstrated its capability to deliver both government and commercial payloads to space. Additio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in 2024 presents enormous potential to enhance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and aerospace capabilities. With the continued investment through CASA, there is an opportunity for even greater integration with global humanitarian efforts, including those coordina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achieve this reality, strong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absolutely essential. For both nations, the success of national security depends on maintaining a delicate balance between sovereign space capabilities and access to commercial space markets without replacing one for the other. This balance, along with bilateral cooperation, enables the realization of both national security and civil space objectives. First, in the civil space sector, through NASA's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Program, United States commercial space companies plan to deliver a payload from the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to the lunar surface in 2026.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Positioning System, the U.S. is actively exploring opportunities to establish KPS ground monitoring stations within its borders, thereby enhancing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is navigational system. At the agency level, NASA and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re working together on lunar exploration efforts, including Korea's KPLO lunar orbiter and the potential future involvement in the Lunar Gateway. This is very exciting, and these partnerships are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ivil Space Dialogue, which provides a formal channel for cooperation in science, exploration, and policy. Even more encouraging, in 2022,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 established a new operational component,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s Korea. This unit provides space planning, operational expertise, and command and control capabilit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developmen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ross-component space capabilities in addressing the needs of the warfighters in support of the U.S. Republic of Korea alliance.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by the combined coalition team in integrated space operations within the Joint Force, like initiatives undertaken with other partner nations. This partnership strengthens the bond between our two nations, forming a highly effective joint coalition that is absolutely essential for maintaining pea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se frameworks and relationships collectively reinforce the principle that the future of space security and sustainability depends upon shared investment, interoperability, and aligned values. Korea's expanding space capabilities and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position it as a key ally in shaping the future together. This foundation of policy and strategy, which features bilateral cooperation, a balance between sovereign space capabilities and access to the commercial space market, will foster a peaceful and prosperous environment that serves the common good for all of humanity. In conclusion, it's essential to emphasize that we are at a pivotal moment in space history. Our current decisions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future of our economies, our security, and alliances for many years to come. Space capabilities are vital for nat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is increasingly taking strategic measures to develop both sovereign and commercial space capabilities as integrated solutions to address its security and economic objective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ependable partner in the United States, which can help it adopt a similar approach to acquiring and developing and deploying space capabilities to meet its own security and economic goals. International and allied partnerships among like-minded nations can create a future in which space remains a domain for the common good, one that is open, peaceful, secure, and beneficial for all of humanity. Kamsahamnida. Thank you once again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this esteemed forum. I eagerly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and continuing this essential dialogue. And now, if you would,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he former commander of the Strategic Missile Command and currently director of the Alera Nova Asian Partnerships, my good friend, General Jung-Won Lee.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웅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북한의 핵위협과 국가 생존 그리고 전쟁 억제를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정말 많은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키노트를 해주신 티거 장군과 함께 엘라나 노바에서 우주에 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년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도 국가의 우주 개발 정책과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 진일보한 우주 역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지평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발표는 국방우주와 우주작전, 우주기술과 투자, 그리고 상업우주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기획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국방과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과 중동에서 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이해하고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주를 제7번째 전장의 영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국방의 확장된 영역으로서 우주를 통한 안보의 주도권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전쟁을 억제하는 핵심 능력은 확장 억제와 한국형 삼축 체계이며 이 모두가 우주에 기반을 둔 전략적, 작전적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군은 우주와 관련된 조직과 능력 그리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그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우주를 향한 접근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지상으로의 군사작전을 설계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의 효율을 높이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다양하겠지만 저의 경험상 우주는 견제, 경쟁, 그리고 협력이 공존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우주 역량 발전의 장애였습니다. 북한과의 미사일 경쟁은 우주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였습니다. 미래에는 우주 협력이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22년 누리호 2차 발사는 12년간 1조 9천억 원이 투입되고 3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한 국가적 노력이었습니다. 그 성공으로 우주에 대한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주 산업은 단순히 지상 인프라의 구축, 발사체 및 위성 개발 등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과 엔진, 광학, 통신, 제어 등 여러 기초과학과 기술의 융합으로 건설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선각자들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대중들은 최근에 와서야 우주가 산업과 경제 발전의 성장 엔진이 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전제는 기초과학과 미래 기술이 융합되고 국방우주가 상업우주와 협력하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이제 우주는 동경과 도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저궤도상의 우주 파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은 전자기 복사, 하전 입자 등이 영향을 미치며 주기적인 태양 활동, 지자기 폭풍 등이 우주의 물리적 실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우주 파편은 천체 물리학 원리에 따라 고속 충돌을 야기하면서 우주 궤도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합니다. 2년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우주로 접근하는 발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우주 파편의 수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우주 작전 역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직상성, 대위성 미사일은 우주 궤도를 자체로 위협하며
자유 이동을 제한시키는 파편 구름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18년부터 상업 우주 주체들에게 우주 상황을 인식하는 기본적 데이터와 우주 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우주 위협에 대한 예측과 경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세그먼트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제 협력은 우주 탐사의 기본적 고려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우주 협력은 과학, 탐사, 안보, 상업 분야에서 동시에 그리고 협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와 시슬루나는 연결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중력, 궤도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달 탐사에 적합한 궤도를 선정하고 여기에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주 정거장, 통신망, 에너지, 수송, 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유인 탐사를 시작하며 심우주를 향하는 전초기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과 같은 구상이지만 차츰 현실화되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또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과학 탑재체 및 탑재 기술, 차세대 발사체, 궤도 선체, 소형 위성 개발 등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은 1996년부터 저궤도 위성, 액체 엔진, 다목적 위성을 개발하였고 2007년부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나로호, 누리호, 고성능 위성의 독자 개발을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위성 개발과 발사체 고도화, 한국형 위성 함법 자치를 구축하며 AI와 로봇 응용 기술을 축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별로 탑다운 방식을 적용하여 우주 생태계를 마련하였지만 이제 우주 선진국을 목표로 우주 법령과 권한을 정립하고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서비스, 제조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주 역량은 자생적 우주 산업의 구조화를 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참여자와 협력적 환경을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주권적 우주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우주와 상업우주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우주는 우주작전에 참여하여 실전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며 이제 출발선상에 위치한 상업우주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상업우주는 특정 기업 주도하는 것에서 벤처, 스타트업,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우주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겠습니다. 상업우주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글로벌 우주시장에 진출하고 투자,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이클에 진입하여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 적경에 위치하며 힘이 다중으로 충돌하거나 전략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위기와 분쟁에서 한반도는 서로의 전략적 중심에 대한 취약점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가 역량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주 역량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군은 지상에서 우주로 투사하는 것과 우주에서 지상을 지원하는 분야를 우선 개발해 왔습니다. 발사체, 고체 및 액체 연료의 개발, 위성통신 및 항법체계, 정찰 위성 등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초소형 위성, 전천후, 이동형 지상체계와 향상된 군 위성통신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레이저 추적 등 우주 통제 분야와 우주 기반의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교한 지통제를 지원하고 행동의 자유와 효율적 전력 투사를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사의 기술 발전은 미래 비전을 다양한 아이디어와 폭넓은 기술로 확보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옵션들 중에서 게임 체인저를 발굴하는 전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시스 루나는 모빌리티로부터 데이터 처리 및 운용에까지 11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AI와 로봇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기술은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술의 동시성도 중요합니다. 유사한 기능의 잠재적 기술들을 경쟁 방식으로 개발하면 시간을 절약하여 빠른 추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짧은 시간 내 다종의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것도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기술의 동시성은 약간의 중첩이 있겠지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한 우발 계획들을 지원합니다. 우주 기술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최초 목표가 성공한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공한 기술은 어쩌면 실패한 기술의 창의적 재해석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AI와 로봇이 가져다 줄 결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기술적 정의와 분류, 접근법을 체계화한다면 지속적인 참여와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기술을 기획하고 협력하는 것에 관한 신뢰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우리가 희망하는 우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우주 기술은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스페이스 크래프트 서버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묶음으로 분류되며 비선형 방식과 시스템 복합의 관점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기술 묶음에 집중해 왔고 다음 단계를 위해 선택적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기술 묶음 단위로 핵심 기술에 진입하는 통로를 열어주면 벤처,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확보된 진입 지점을 통해 다양성과 성숙도를 확대하고 후속하는 체계기업과 제조 및 공급망 기업들에게 연결함으로써 안정적 우주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를 Reconnaissance and Pooling 방식이라고 칭하며 우주 기술 확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우주 기술이 성공 확률이 낮다는 특징과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점, 우주 역량에 쏟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은 임무 중심적 설계를 통해 최적의 생산 방식을 적용하므로 우주 산업을 표준화하고 제조를 확대하는 것과 다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조금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생산과 수요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과 자율 제어에 관한 신뢰성 기준 등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기술은 3D 프린팅, AI, 로봇 등과 융합할 때 가속화되므로 우주 환경에서 실제 실험과 분석할 수 있는 국제 협력도 권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글로벌 우주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정책과 금융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도 어김없이 강대국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지금도 우주 시스템을 겨냥한 가역적, 비운동적 공격 수단은 배치가 되어 있으며 운동 에너지 기반의 공격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방우주는 지상과 우주 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과 군사적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 우주에서 필요한 기술, 운용 절차, 데이터,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업 우주 역시 제조, 운송과 물류, 통신, 사이버 등에서 국방 우주를 지원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으며 현재 민군 겸용 기술이 이 둘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상업 우주와 협력이 가능한 국방 우주는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 영역 인식, 위성 통신, 우주 접근, ISR, 우주 기반 환경 모니터링, 사이버 작전, 지휘 통제, PNT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안 문제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험 관리 체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우주 선진국과 한국이 우주에 대한 투자를 비교한 것이며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의 집중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우주 선진국이 시행한 투자 방식과 통합적 관리 경험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개방형 투자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벤처,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민군 통합 및 이중용도 기술이 적용되는 부품과 장비 개발에도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방우주가 우주 기술의 개발과 역량을 선도해 왔다면 앞으로 상업우주가 우주 산업의 개별화를 위한 투자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맥켄지 등 분석기관은 상업우주가 2035년까지 매년 6에서 9%포인트의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주로 위성, 발사 서비스, 제조, 기반시설, 통신, PNT, 지구 관측 분야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도 농업, 통신, 재난 대응에 우주 역량을 활용하고자 위성과 통신, ISR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켄지 전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과거 TV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카피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의 선택과 투자는 향후 50년의 우주 역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들도 함께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주 개발 진흥 계획을 구체화하고 우주 정책과 획득 투자를 연계시키고 국방우주와 상업우주의 협력과 동시 발전을 위한 비전, 전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주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동반자이며 동시에 도전적 영역입니다. 우주를 향한 발걸음은 필연적이며 경쟁적이며 또한 협력적 예술과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전쟁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보, 산업, 경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주 역량을 키우는 정책과 주변 환경이 신속히 만들어지고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와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이상 국가 우주 역량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eneral, are you ready? I think so, yes. 예. 첫 번째 발표에 이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티거 장군과 저는 약속대로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 세 가지에 관한 핵심 Q&A를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청중들께서 해주신 추가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국제적 협력과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군님,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골든돔 for America Act를 논의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센서와 지휘 통제 센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다층적인 공중공간, 미사일, 극초음속 방어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관점에서 동맹국가 파트너들은 이 새로운 방어 체계의 구성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General Lee. It's a great question. I know that Golden Dome is of high interest around the world. Certainly President Trump leaned into the idea that the world has changed. The missile threat has evolved very rapidly around the world, and he felt like that it was very important that the old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and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zations and all of the technology that started 40 years ago under President Reagan, he believes that now, in fact, that same technology has matured to the sufficient point where we can successfully field a dome of protection against the ballistic and evolving ballistic missile threat. Certainly, we've seen rapid advancements through hypersonic technology, maneuvering vehicles while in flight, any number of different threats that really represent a huge concern to the U.S. homeland. But I think as you think about Golden Dome and its integrated network of sensors and interceptor capabilities and a ballistic missile, or excuse me, a command and control capability, it really looks, and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it globally. This is a global system. It's a global solution that's going to require, if you will, the combined interests and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partners, friend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that this is a real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likewise contribute to that. Space is not done locally. Space is a global capability. And so as you consider the different kinds of solutions that may be out there, I believe that there are any number of different ways for allies and partners to contribute. Even just basing, solutions like offering capability to host or base capabilities, or with the opportunity to potentially co-invest on some technologies or systems that might contribute to Golden Dome, or even whether it might be the potential for developing sovereign capabilities that might be able to provide data or other information that could be integrated as part of a broader architecture. All of these are potential solutions and capabilities that would be valua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to be able to successfully field an incredible capability like Golden Dome will represent. So I think it's important to think and understand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trying to impose an architecture. It's not trying to impose its will to develop a solution. Clearly, there are many bright ideas and contributing capabilities that would be essential to successfully field a system of this magnitude. And I think it's important for our allies and partners to include the Republic of Korea to come forward and actively engage leaders like my good friend, General Mike Gutlein, who was recently appointed the program director and leader of the Golden Dome for America. It's important to engage and entertain and have those kinds of discussions on how Korean capabilities and those of our other friends and allies might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Golden Dome. Thank you. 감사합니다, 장군님. 다음 핵심은 한미 간 국가안보 분야의 우주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군님, 우주가 점점 더 경쟁적이고 군사작전의 필수적인 영역이 되어감에 따라서 우주 분야에서 한미 간 안보 협력의 환경과 현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nother very important, and I think a very proud moment for our countries,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 recently stood up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s Korea, a component command, and it's stationed, or it's at Osan.
and it's led by my former executive officer, who worked for me 20 years ago, who is now there as the commander, Colonel John Patrick, or JP. And so I am very personally proud of Colonel Patrick and all that he has done. But I think that this stand-up of this component command is a huge statemen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trust and the bond that we share with the people of Korea, and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is nation and our collective nations, our combined shared partnership as allies. But two, the focus on a component command in space. It's only one of 2 component commands stood up by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 It speaks volumes to the trust that we have and the emphasis on the priority in making sure that we advance space capabilities to their fullest extent. And I think already that the Space Force Korea Component Command is demonstrating that they are working together extremely well and delivering on new space capabilities for our common defense. Earlier this year, I believe it was in January, they held, along with the space group, the Republic of Korea Space Group, as well as I think 6 different U.S. Space Force units, combined for Operation Polaris Hammer Korea, which was an important initiative to demonstrate integrated command and control, interoperability, and the ability to focus on combined objectives. These, while seemingly insignificant, were major steps because you're starting to see the integration and the intercooperation and excellence between our nations. And I think that was just an outstanding example of progress. In March, the combined joint the combined space operations center, joint space operations center stood up, led by Colonel Patrick. He stood up a similar space operations center in Europe, in NATO, and he's doing the same thing here. Again, it's a very important initiative where you bring together friends and allies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and a common operational sight picture of everything that's going on in the space domain. And so it's a visible, tangible commitment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that says space is important here in Korea, and we are focused and committed to those objectives. Finally, I think earlier this spring, Lieutenant General David Miller, who was the Space Operations Commander in Colorado Springs, visited and remarked while he was here that he'd never seen the combined space operations team and the shared commitment that he's seen in his 30-year career so far while serving in uniform. And so I think you're seeing positive, great advances in continued growth in space capabilities for the advancement of our nations. Thank you, General. 세 번째 부분은 국제 파트너십에 관한 전략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우주군이 최근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제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장군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전략이 미국의 우주 안보 협력의 다음 장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Thank you for that. And I mentioned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strategy briefly in my opening remarks, but it's something that's through the initiative as led by Air Vice Marshal Paul Godfrey in Headquarters U.S. Space Force to put an emphasis. I deliberately in my remarks went through, if you will, an entire litany of documents demonstrating how important international and commercial contributions are to the future of space capabilities.
I think this is just one more tangible example and statement of intent on behalf of the U.S. Space Force to make sure that we have a deliberate plan of action that allows us to successfully partner with and integrate our space capabilities with our friends and allies. I think it's so important, and it's been worked on very, very hard. I've talked to General Godfrey many times about this, and he's very pleased to be able to put this out. I think the document underscores a couple of important points. First, it really emphasizes the synergistic effect that the combined space operations team, if you will, through international partners and coalitions, can really create. Nothing will beat a team. Together as teammates around the world, we can continue to prosper and preserve the space domain for the common good. I think it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eroperability to a great degree, to making sure that our systems are interoperable and that we are of like intent to be able to cooperate and make sure that our interfaces between our respective space systems interoperate and contribute to the real capability in serving the national defense. I also think it's important whether you consider every discipline, whether it's doctrine, training and development, acquisition, sustainment, operations, all of the various interoperable aspects of space are underscored in this international partnership strategy that ensures that we're all working together towards a common good. And so I'm very encouraged. And while it's simply a document, you're seeing it played out. You're seeing through, again, very visible efforts like the U.S. Space Force's Component Command here in Korea, that there is serious intent to deliver on this strategy and on this vision and continue to advance the common good for space. 감사합니다, 장군님. 지금부터 우리 청중들로부터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ery good. 예, 로즈 티그 장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력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ITAR, EAR 등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파트너국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Yes, I think it's an important aspect, and certainly policy considerations and restrictions, frankly. If we're going to be interoperable, if we're going to integrate our capabilities and we're going to work together, it's important that our systems and the technologies that we jointly and cooperatively engage on and contribute to, systems like the Golden Dome, it's important that there be common understanding. And so certainly we're working with our partners in the State Department, in the Commerce Department in the United States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flexibility that we need to be able to technologically advance and be able to integrate technology and satisfy multiple mutual needs, particularly in coalitions among allies and partners. So yes, I think it's an important aspect of where we need to go with the current ITAR and EAR and other restrictions that exist, and something that we need to focus on as we continue to advance space capabiliti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이 생각하실 때 오래도록 군 생활을 하셨고 또 공군과 우주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해오셨고 최근에는 전역 이후에 산업과 경영까지 해보신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General Lee. I think that Korea is doing a great job, and I'm so grateful to be here today, and so grateful to have the partnerships and the friendships in the United States, to have Korea as an ally as we continue to grow our space capabilities together. I go back to the emphasis that our combatant commanders, as well as the Chief of Space Operations, General Saltzman, continually emphasizes the need for space situational awareness, as awareness and to have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navigate freely. Those are foundational aspects. I think that as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is developed, that's wonderful. We're very excited about having that. But the ability for space situational awareness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the domain, so that I understand when there's a friend or there's a foe, if activity is going on that ultimately might pose a threat to me, it'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that collectively. It's important that we engage and help diplomatically be able to address those threats or irresponsible behavior, and be able to collectively, among like-minded partners and nations, communicate very clearly that there are norms of behaviors that are expected. Finally, I think it's important that to have understanding of where we are going in the domain. Korea is doing a great job, and we're excited about that with regard to new capabilities that are exciting to be able to contribute to all space mission areas. I know space is very expensive, and there's limitations on what can be done. I think one final initiative would be, and it's something that we're seeing across in NATO, among the 32 partners in NATO, is a focus on common education and training to make sure that there's solid understanding and consistent understanding of space doctrine, of space capabilities, of space operations, acquisition, sustainment, support, and disposal and disposition of space capabilities, responsible space behavior. All of those things are important that we have common understanding and common agreement on, to make sure that as we acquire, sustain, and operate our space systems, that we collectively understand completely what's going on in space. I think that's a huge objective that I would encourage the Republic of Korea to focus on, to be able to tie together very strongly, not just within the military, but across, whether it's civil or national security, or even as international partners. It's important that there be a shared common understanding and education between us, to make sure, again, that we consistently view the opportunities in the same w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eneral. 예, 그럼 이것으로 저희들 세션을 마치고 마지막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로저 장군은 전체적인 환경과 우리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저는 우리 국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가본 이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한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앞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로저 장군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또 강연과 질의응답까지 정말 알찬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우선 전략 자산인 우주의 역량과 또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우주 방위 산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따뜻한 박수 감사드립니다. 자,